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이제 모든 시험에 다 한 문제씩 나오는데요. 어떤 스타일로 나올지 몰라요. 여기가 상수로 딱 떨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변수 하나가 들어가 있을 때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얘는 양변에 뭘 대입해 봐야 돼? x에 1을 한번 대입해 봐야 돼요. 그러면 좌변 그 다음에 우변이 2 플러스 a 플러스 3a 플러스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x에 1 넣었으니까. 그럼 f1은 4a 플러스 2다. 이런 식이 하나 나와서 이게 4a 플러스 2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01 FCDT가 F1이라는 힌트가 있어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거 일단 이따가 미분도 할 거지만 여기에다가 0 한번 넣을 거예요.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0, 0, 0, 3a 남고 그 다음에 여기 0 넣으면 1부터 0까지 FTDT지. 그럼 요거랑 부호 반대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F1이라고 쓸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F1은 3A구나 라는 식을 얻을 수 있어서 요게 3A예요. 괜찮으세요? 4A 플러스 2는 3A니까 A는 마이너스 2 해서 요거 하나 끝. 됐지?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6까지 써놓을게. 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 포함된 식이니까 양변을 미분 한번 하죠. 자, 미분 그대로 미분. 는 6x제곱 마이너스 4x에 상수 사라지고 요건 fx. 그럼 이렇게 fx가 떨어지고 양변을 x로 나눠주시면 f'x가 6x 마이너스 4니까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c가 되지. 근데 우리 a가 마이너스 2인 거 알아놨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여서 f1이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여기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6 나와야 돼요. 그럼 c가 마이너스 5입니다. 한 번 더 적어줄게요. 이 문제에서 F3으로 왔으니까 3 넣으시면 돼. 그래서 요게 10 더해주면 8.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원래 1 넣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치? 이게 개수비교법을 하는 거라고 항등식을 준 거니까. 그 다음에 0을 넣는데 그 이유는 얘 때문에. 그치? 그 다음에 미분 한 번. 원래 하던 거지. 됐죠? 15번. 15번은 여러분 문제 읽고 생각 한번 해보실 건데요. 제가 이 15번 문제랑 거의 비슷한 유형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이런 문제 어떻게 풀었었는지 생각 한번 해보고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봐봐. 자, 지금 fx 같은 경우에는 0일에서 함수값이 있고 0일에서 면적값이 있어. 이거 면적값이라고 그냥 생각해도 돼. 알겠어? 그러니까 이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fx는 무조건 문제가 풀리는 거기 때문에 fx를 여러분들이 잘 그려서 가정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gx를 보면 0부터 1까지는 fx를 그릴 건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이 fx를 막 접고 평행 이동시켜서 그리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접고 평행 이동시켜서 그린다고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0 넣고 여기에 1 넣어서 함수값 같은 걸 조사하셔도 돼요.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보는 거야. 얘 그림을 이용해서 이걸 그리는 거야. 혹시 그림 못 그릴 것 같으면 내가 아예 그림 하나 정해줄게. F0이 0이고 F1이 1이고 0부터 1까지 fx dx 6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뭐 대충 이런 그림을 fx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대충 이런 그림을. 그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 플러스 2는 gx라 그랬으니까 얘 주기가 몇인 거야? 인 거죠. 그지? 자, 그리고 연속인 함수 fx라고 했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라고 했고
이제 gx를 잘 찾아서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적분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됐어요? 풀어보세요. gx가 어떤 그림일까 좀 추적이 되는지 한번 문장 한번 잘 읽어봐봐. 자, 지금 주어진 정보로 fx를 좀 0부터 1까지 추론해보면 연속인 fx니까 0,0 지나야 되고 1,1 지나야 되고 요 면적이 1인데 지금 0인 fx dx가 6분의 1이니까 굉장히 작은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fx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좀 작다는 얘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좀 일반화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gx를 볼 건데 gx는 0부터 1까지는 fx를 그리지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이걸 그리는 거거든. 내가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줄 거야. 일단 이 친구의 식변형을 통해서 이 친구의 생김새를 보는 거예요. 먼저 식 전체에 마이너스를 달아주고 그러면 x축 대칭이 되지. 그 다음에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어. 그러면 그래프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변에다가 플러스 1을 해놨어. 그럼 그래프가 y축으로 1만큼 움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f 마이너스 f x 플러스 1 플러스 1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gx의 주기가 2라 그랬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려져 있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도 그래프가 똑같이 생긴 거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도 그래프가 똑같이 생겨야겠죠. 됐죠? 문제에서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gx dx 하라 그랬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gx dx 하는 거야. 돼? 근데 봐봐, 여기 면적 아까 6분의 1 아니었니? 그럼 이 면적 6분의 5겠다. 그럼 여기 6분의 5고 여기 6분의 1이겠네. 이게 6분의 5고 여기 6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도 6분의 5고 여기도 6분의 1이지? 그럼 지금 내가 색칠한 만큼은 넓이가 2야. 거기다가 6분의 5만 한 번 더 하면 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엄청 쉽죠? 근데 주기함수 원래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그치? 끝! 그래서 11번 모음의 주제는 거의 거속시인데 가끔 지수로 조금 어려운 게 나오거나 삼각함수로 가끔 어려운 게 조금 나오는 건데 이제 그럴 때는 10번이나 12번으로 거속시 문제가 밀려 있죠. 됐죠? 12번 모음 봐요, 이제. 자, 12번 모음의 1번 여러분들 지금 합니다. 고! 시간 많이는 못 드리고 식 한번 써보세요. 근데 딱 봐도 문제가 좀 가벼워 보이지 않니? 나인이 풀어왔어? 잘했어. 잠깐만 기다려줘야 돼. 자, 등비수열이 저거를 만족시킬 때 A식 값은 그 힌트 2개 줬으니까 거의 끝난 문제긴 한데 이제 연립할 때 아이디어가 좀 있긴 해. 자, 요만큼을 A랑 R로 써보면 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6이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AR 3승 더하기 AR 6승은 3이야.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뭐 연결을 해볼 수는 있어. AR 3승 더하기 AR 6승 더하기 AR 9승은 6이다. 그럼 위에 거 A로 묶어주고 밑에 건 AR 3승으로 묶어주면 얘네들이 연립이 돼서 R3승은 R3승분의 1은 2분의 1입니다. 즉 R3승은 2입니다. 즉 R은 2의 세제곱근입니다. 뭐 이런 게 나오긴 하거든요. 괜찮은데요? 이런 느낌이 좀 드셔야 돼. 얘 보면 얘랑 정확히 항넘버가 3개 차이 나거든. 내가 예를 들어 얘를 A라고 쓰잖아. 그럼 얘는 AR3승이에요. 여기에 R3승 곱해져서 만들어진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A가 죽어서 R3승이 2구나 뭐 이렇게도 가실 수 있어요. 되죠? 어쨌든 찾았어. 그럼 이제 이걸로 문제 끝내면 돼요. R3승이 2니까 이게 1 플러스 2 플러스 4야. 얘네 맞지? 여기 1 플러스 2 플러스 4지? R6승은 4겠지, 그치? 그래서 A는 7분의 3이고 문제가 끝나요. 자, A10 물어봤으니까 7분의 3 곱하기 R3승이 아니라 9승. 그럼 R9승은 양변을 세제곱해서 8이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7분의 24 찾으시면 돼요. 됐지? 12번이 너무 쉽지 않니? 그지? 이게 왜 그럴까? 11번 모음의 1번을 봐도 아마 쉬울걸? 그쵸? 그러면 아마 10번 모음의 90번 모음의 1번이 어려울 거예요. 12번이 쉬웠다는 건 앞에 게 어려웠다는 얘기. 너 안 졸릴 것 같은데? 뭐 했어? 뭐 바쁜 일 있었어? 어제 생일이었어? 그래, 미안해. 자, 2번 봐요, 이제. 이거는 풀 수 있거든? 해봐. 근데 조금 그려야 된다. 화이팅. AX가 가요. 그 다음에 X는 T랑 X는 ET가 가가지고 AB가 있어. 그 다음에 B에서 X축이 내린 수선의 발 여기가 C래요. 그 다음에 AB랑 AC가 같다 그랬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보조선으로 사용하는 거는 꼭지각에서 내린 수선입니다. 여기가 길이가 같을 거야. 되시죠? 그럼 A점 좌표를 우리가 T, A의 T승, 그 다음에 B점 좌표를 ET, A의 ET승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 Y좌표랑 여기 Y좌표가 2배 차이 나죠? 그래서 얘한테 2 곱해주면 얘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양변을 A의 T승으로 나눠주면 이게 A의 T승이 2구나. 그러니까 여기까지 얻어놓고 하시는 것이. 됐죠? 그 다음 ACB의 넓이가 8이라는 건 밑변 곱하기 높이 했을 때 16 나온다라는 거거든? 여기 보자. 얘를 밑변으로 보면은 A의 ET가 일단 밑변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게 높이인데 얘는 ET랑 T의 간격이니까 T죠? 이렇게 했을 때 16 나와야 돼. 16. 됐죠? 근데 AT가 2였으니까 A의 ET는 뭐겠어? 4겠지? 양변을 제곱할 거니까. 그럼 요게 4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T가 4구나. 얘가 4고 얘가 8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요 T가 4였으니까 A 4승은 2. 그럼 A는 뭐예요? 2의 4분의 1승. 그럼 둘이 곱해주면 4분의 1승이랑 2승이니까 4분의 9승이 되겠죠? 그래서 답 1번인데 쉬워 안 쉬워? 풀만하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모에서도 10, 11, 12, 13 4개 중에 2개 맞추시는 거예요. 알겠죠? 3개 맞출 수 있으면 더 좋고. 넘기자. 3번 보시죠. 자, 요것도 여러분 문제 읽고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 한번 구해보실래요? GO! 거의 다 돼가는 거 알아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수열 AN에 대하여 A4의 최대값은 하고 물어봤어. 가에서는 1번, 3번이 같다라는 힌트를 줬고, 이거 나중에 식 세울 때 쓰시면 되고요. 자, 이 두 관계식에서 AN 플러스 1은 근찾듯이 AN-3 또는 AN 플러스 1은 2AN 이렇게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좀 자주 보던 관계식으로 좀 적어드리면, 자주 보던 표현, 이런 표현 본 적 있잖아요. 그죠?
원래는 여기에 조건이 좀 달려있지만 지금은 1로 가거나 1로 가거나 모른다는 얘기지. 그럼 초항을 내가 A로 잡았어. 그리고 나서 3번까지 갈 때 어떤 방법이 있겠냐면 윗길을 타고 가서 빼기 3 빼기 3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아랫길 2번 타고 가서 2배 2배 이렇게 되는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윗길 타고 가서 한 번 뺀 다음에 여기에 2배에서 3번을 만드는 뭐 이런 규칙이 있을 수 있고, 처음에 2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을 빼는 뭐 이런 규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거나 계속 늘어나면은 A1이랑 A3가 같아질 수가 없고요. 이렇게 같아진다면 A는 6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아진다면 A는 3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게 뭐냐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A4의 최대값 구하고 있거든? 그쵸? 이 두 개는 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A가 6이었으니까 이거 6이고 이거 3이고 그 다음에 이거 6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얘가 3이고 얘가 6이고 그 다음에 다시 3 빼서 3이야. 이제 A4를 최대로 만드는 방법은 여기서 2배 해버리는 거지. 12. 됐죠? 이런 느낌이에요. 서연 이해돼? 4번. 몰라. 너 오늘 새침하다, 표정이. 잘했다는 얘기지. 4번 보자, 4번. 자, 또 나왔거든, 4번. 2번은 할 수 있겠지. 해봐. 문제를 다 풀지 못하더라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는 알 수 있어. 제발. 할 수 있을 것 같아. 화이팅. 낮은 번호의 시그마가 나왔어. 내가 이제 2가지 강조했어요. 물론 어려운 문제들은 다른 방법도 있는데 n에다 1씩 넣어가면서 추론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SN 나오면 이 수열의 합을 이루는 일반항에 부탁하는 거야. 이거는 진짜 이제 n번째 항이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이제 이거 안 되시면 안 되겠죠. 그쵸? 그죠? 일단 요거야 뭐 정리 좀 해놓고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n제곱 n제곱이 지워질 거니까 n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남는 것 같아요. 됐죠? 근데 이걸로 찾은 건 이제 2항부터니까 여기에 1 넣은 거랑 여기에 1 넣은 거랑 확인을 해서 똑같으면 이제 이걸 지워도 되는 거죠.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린 이제 AK의 정체를 밝혀가지고 시그마를 해야 돼. 근데 보면은 일단 A는 정체가 하나 나와 있고 B는 정체가 엄청 많아. 초항 주고 등차 수열이라는 힌트 줬단 말이야. 그럼 B를 밝혀서 이제 A를 밝히면 될 것 같은데 B는 어쨌든 힌트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여기다가 1 넣어가지고 힌트 찾으면 돼요. 이렇게 1항부터 1항까지 무슨 뜻이야? 그냥 B2분의 A1이라는 얘기지. 근데 A1 2라고 했으니까 4는 B2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그럼 B는 끝이에요. 왜? 초항 2고 공차 2네, 그지? 그래서 그냥 2n이에요, 2n. 초항 2고 공차 2, 그지? 됐어요? 그럼 이거 뭐야? 2n 플러스 1이야. 끝. 자, 그럼 AN은 n 플러스 1에
2n-1 이렇게 쓰죠. 요게 원래 2n 플러스 2인데 2를 얘한테 준 거야. 됐죠? 계산 2n 제곱에 마이너스 n 플러스 2n 마이너스 1. 자, 여기다가 시그마 1부터 5까지. 자, 얘는 6분의 공식. 6분의 n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얘는 2분의 nn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 1은 5개. 이렇게 이제 문제를 끝내주면 되는 거지. 맞췄어요? 140이요? 왜 140 나왔지? 난 어때요? 맞췄어? 어디까지 했어? 일단 요거 썼는지 궁금해요. 이거 썼어요? 잘했어, 잘했어. 얘는 이거 썼어? 안 되지. 에이, 이건 사연이 이거 썼어? 잘했어. 그 다음에 요거 했어? 요거를 못했어? 요거. 뭔가 비정체 하나 찾자. 여기다 1, 2 같은 거 넣어서 이제 힌트를 찾는 거지. 됐지? 아니, 할만하지 않아? 그래, 그렇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요거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 추론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요거 풀고 쉴 거거든? 자, 일단 얘는 내가 미리 얘기할게. 그 AN 등차 수열이니까 오케이고, 그 BN을 B2, B3, B7 줬으니까 어쨌든 2번, 3번, 7번까지 넣어봐야 돼. 고. 풀릴 듯 말 듯 하실 거예요. 갑시다. 자,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이고, 자,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고, 수열 B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요식을 만족시킨대. 등차 수열로 뭔가 조합을 해서 이제 BN을 만든다 이거지. 자, B2가 마이너스 2고 B3 플러스 B7이 0일 때 수열 Bn의 첫째 항부터 제 9항까지 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건 이거네요. 자, 힌트 사용해 봅시다. 일단 B2 구해봐야 돼요. n에다 2 넣어봐야 되거든. 그럼 여기다가 2 넣는 거잖아. 자, 1부터 2까지 넣는 거야. 자, 1 넣어주면은 요거 플러스 A1이요. 그 다음에 2 넣어주면 요거 마이너스 A2. 어떻게 쓸 수 있겠니? 수열 AN 자체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1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D죠. 맞아요? 요게 마이너스 2란 얘기니까 이 수열, 즉 AN의 공차가 2구나. 요걸 좀 알고 시작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B3 플러스 B7 줬고, 어차피 나중에 B 9번까지 조사해 봐야 될 거니까 이렇게 떨어뜨려서 쓸게요. 그럼 이건 A1-A2 플러스 A3 아니겠어요? 이건 A1-A2 플러스 A3-A4 플러스 A5-A6 플러스 A7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정리해 봅시다. 요만큼이 마이너스 D고요. 얘가 A 플러스 2D예요. 그럼 A 플러스 D인 거고, 요게 마이너스 T, 요게 마이너스 T, 요게 마이너스 D인 거고, 요게 A 플러스 6D예요. 이렇게 둘이 더해서 0 된다 그랬으니까 2A 플러스 4D가 0이거든? 근데 D가 2였으니까 이만큼이 8이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 나옵니다. 우리는 수열 AN의 정체를 다 밝혔어요. 공차가 2니까 2N으로 시작하는 거고, 여기에 1 넣어서 마이너스 4 와야 되니까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지. 됐죠? 이제 BN 조사하면 돼. 자, B1은 A1이겠지. 그 다음에 B3는 A 플러스 D니까 어디였노? 이렇게 더해서 마이너스 2겠죠. 자, 이렇게 좀 동그라미를 쳐 갑시다. 그 다음에 B4는요. A1-A2 플러스 A3-A4여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D일 거니까 요거 두 개. 되세요? 되죠? 그러면 뭐 5번은 이따 하고 6번은 이게 6쌍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3D니까 마이너스 6이겠네. 그죠? 8번은요? 이렇게 될 거고, 이제 9번이랑 5번만 조사하면 돼. 7번 조사해 놓을게. A 플러스, 어디 갔지? 3D. 자, 5번 조사할게요. 5번은 여기다가 플러스 A5 한번 하면 되거든. A5가 여기 5 넣어서 4잖아. 0이다. 그 다음에 8번 조사했고 9번 조사해 볼게. 9번은 여기 A8까지 마이너스 A8 한 다음에 플러스 A9 하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 A9 구해볼게. 12다. 여기다 12 더하면 돼. 그럼 지금 규칙이 어떻게 잡히는 것 같냐면 이 짝수번째 항들은 짝수번째 항들끼리 D가 하나씩 늘어나는 느낌으로 규칙이 잡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홀수번째 항들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 이렇게 2씩 늘어나는 등차 수열이네요. 이해되세요? 갑시다. 자, 빨강색 4개야. 그냥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하면 될 것 같고, 노란색은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쓰실 수도 있고요. 그냥 더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등차 수열의 합 구조를 파악하면 저거랑 요거랑 더해서 0, 요거랑 요거랑 더해서 0, 이거 0 이렇게 해도 되겠다. 답 2번. 되세요? 아무런 스킬이 없죠. 그냥 조사 쭉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야. 쉬자. 6시 10분까지 쉬세요. 추워요? 굉장히 간결하니까 잘 보세요. 일단 CD 같은 경우에는 제가 X좌표 값을 A라고 써놨고요. 그 다음 A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X좌표 값을 B라고 써놨어요. 자, 그러면 C의 Y 좌표는 2의 A승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D의 Y 좌표는 1-2의 마이너스 A승이라고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A의 좌표는 1-2의 마이너스 B승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점 B의 Y 좌표는 2의 B승이라고 쓸 수 있을 거야. 여기에서 문제에서 준 힌트가 이제 요거란 말이지. 그럼 AB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점 B의 Y 좌표에서 점 A의 Y 좌표를 빼면 됩니다. 그 다음에 CD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 점 C의 Y 좌표에서 점 D의 Y 좌표를 빼면 돼요. 근데 얘네 둘이 2배 차이 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해주면 같아진다라는 얘기죠. 되죠? 그리고 그림상 힌트가 하나 더 있어요. 뭐게요? 축에 평행한 선들은 항상 힌트예요. A의 Y 좌표랑 C의 Y 좌표가 같죠. 얘네 둘이 같습니다. 뭐라고요? 얘네 둘이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이 관계식으로 얘를 일변수식으로 잘 만져서 풀면 돼. 해볼게. 자, B에 대해서 풀 거냐 A에 대해서 풀 거냐는 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A가 음수인 것 같고 B가 양수인 것 같죠. 그래서 저는 B에 대해서 풀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2의 마이너스 B승이 1-2의 A승이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대입을 할게요. 자, 아니다. A를 B로 바꿔서 풀게. 2의 A승 자리에다가 요거 대입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대입한 거지 지금. 이 A승 자리에다가 빼기 1하고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승인데 2의 마이너스 A승은 요걸 전체적으로 뒤집는 거니까 뭐 좀 불편하실 수는 있으나 쓸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돼요? 곱하기 2 하면 이제 같아져야 되는 거지. 자, 숫자 1은 지워도 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치환해서 방정식을 푸시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은 2의 B승을 T로 한번 놔봅시다. 이거 큰일 났다. 만약에 했는데 인수분해 안 되면 이거 A로 바꿔서 풀어야 된다. 완전 복불복 문제네. 이거 T-1이고 요게 T분의 1. 요거 마이너스 T분의 1이니까 곱해져서 마이너스 T분의 2. 요거 정리 좀 먼저 하자. 2B승을 T로 놨으니까 얘가 T분의 1이지. 그럼 T분의 T-1분의 1이란 말이야. T-1분의 T가 돼요. 여기다가 2 곱할 거니까 T-1분의 2T. 되고 있어요? 되고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T랑 T-1 지워가면서 방정식 푸는 거거든? 양변에 뭐 곱하면 되겠어? TT-1을 곱해요. 그럼 얘는 TT-1의 제곱이 되고 요거는 T가 지워져서 T-1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T가 지워져서 마이너스 2T 플러스 2고 자 이렇게 곱해주면 T-1이 지워져서 2T 제곱이지. 됐죠? 이제 다 전기에서 3차 방정식 푸는 수밖에 없어. 자, 3차항 계수 1이고 2차항은 마이너스 4t 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이 tt, 2t에서 4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조립제법에 사용하는 숫자 찾는 방법 아시죠? 3의 약수 갖다 넣는 거지. 1은 안 돼 보이니까 마이너스 1도 안 돼 보이니까 3 한번 넣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9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9거든요. 0 되죠. 그럼 3으로 조립제법이 된다는 얘기지. t는 몇? 3. 그리고 나머지 그는 아마 허건 나올 건데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확인해보면 돼. 알겠지? 요거 허근 가면 2차식 맞죠? 보통 이렇게 되지? 그럼 t, 즉 2의 B승이 지금 3이야. 그럼 B는 로그 2의 3이야. 여기까지 되죠?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뭐예요? 사각형 ABCD의 넓이. 갑시다. 이런 사각형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사다리꼴이라고 하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 그러면 윗변 길이가 필요하고 아랫변 길이가 필요하고 높이가 필요하잖아. 높이는 이제 B-A. CD 길이는 아까 이렇게 구해놨거든? 근데 얘들아, 우리 AB의 길이 먼저 구해보자. 왜냐면 지금 2B승을 알고 있으니까. 요게 AB 길이 아니었어? 내가 요렇게 뺀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요게 3이고요. 요게 3분의 1이에요. 그럼 계산해보면 2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이만큼이 3분의 7이란 말이야. 그럼 여긴 당연히 6분의 7 아니겠니? 그죠? 오케이. 그럼 봐봐. 사다리꼴의 윗변이랑 아랫변이 3분의 7이랑 6분의 7인 거야. 여기에다가 2분의 1 곱해주시면 되죠. 윗변 아랫변 평균 낸 다음에 높이 곱하는 게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니까. 자, 이제 문제 끝낼게. 요거 6분의 14니까 얘랑 더해주면 6분의 21. 그러면 12분의 21. 난 B-A 해야 되는데 B는 로그 2의 3으로 구해놨고 그 다음에 A는 구해와야 돼요. 여기 있죠. 해볼게. 2의 A승이 1-2의 어쩌구야. 근데 B에 마이너스가 달려있잖아. 맞아요? 어디였어?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가 달리는 거지. 그럼 요게 3분의 1이 된다고 생각해 줄 수 있어? 괜찮겠어? 요만큼이 어디였어? 로그 2의 3분의 1이야. 그치? 그럼 3분의 1이랑 2랑 자리 바꾸면? 잘했어.
그래서 a는 로그 2의 3분의 2예요. a는 로그 2의 3분의 2. 됐죠? 자, 그럼 계산은 이 진수끼리 나눗셈을 할 거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곱해진다고 생각해도 되지. 그러면 요거 3으로 약분하고 얘는 로그 2의 9 로그 2의 2분의 9 그럼 이렇게 쓰면 되지 않나? 로그 2의 9 마이너스 1 왜냐면 요게 2분의 9니까 9랑 2로 분할할 수 있잖아. 그치? 답 찾아보자. 이건 아마 2 로그 2의 3이라고 써져 있을 것 같긴 한데 보기 한번 보시죠. 3번 아니겠니? 3번 됐나요? 됐죠? 3번입니다. 3번 이렇게 곱하면 4분의 7 이렇게 곱하면은 이 3의 지수 2가 밖으로 나와서 얘랑 곱해진다고 생각해 줄 수 있으니까 2분의 7 로그 2의 3 그래서 여러분 좀 복잡해 보이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 두 개로 문제가 끝난 거거든요. 이 두 식 정도는 책에 적어 놓으셔도 되고 집에서 다시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환해서 푸는 거는 원래 기본 유형이죠. 이게 3차로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었지만 보통 치환하면 2차로 끝났지만 근데 모의고사 4점짜리니까 이 정도 나올 수 있지. 돼? 아주 쉬워요. 그냥 계산 문제잖아. 아무것도 꼬아놓은 게 없지. 넘기세요. 7번 봅시다. 7번 보이시죠? 요거 제가 약간 가이드라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건데요. 보세요. 지금 7번 보시면은 fx가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 보통 우리가 3차 함수를 그리려면 극대극소를 좀 조사해서 그리지만 지금은 fx가 어떻게 나와 있니? 근, 즉 x절편이 눈에 보이도록 나와 있죠. 0하고 6하고 9. 그럼 너희들이 이 3차 함수를 그리기 어렵진 않을 거야. 0, 3, 6, 9 정도 잡아가지고 꿀렁 그려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쵸? 이렇게 fx를 그려놓고 잘 봐. gx는 뭐야? t까지는 fx를 그릴 거야. 그럼 예를 들어 x는 t가 여기야. 그럼 요렇게까지는 그린다고. 이해되세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하자. 예를 들어 t가 여기야. 그럼 gx는 x는 t까지는 요만큼 fx를 그린다고요. 그죠? 그럼 여기 t, ft네. t, ft. 맞지? 맞지? 야, 이 함수 뭐야? 이거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 1차 함수. 이거 다 상수야. 이거 다 상수란 말이야. 이거 직선이야, 직선. 기울기 몇? 마이너스 1. 그리고 몇 컴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야. 여기 봐. 몇 컴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야? 이거. (1,4)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중2 때부터 하던 거. 그죠? 자, 다시. 이거 몇 컴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야. 너네 접선의 방정식 하면서 맨날 이거 썼을 텐데. t, ft 어디야? 여기지. 그지?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이걸 그리겠다는 얘기야. 되세요? 3차 타고 쭉 올라오다가 t부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마인드를 잡고 어떻게 해야 gx와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가 최대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자, 고! 일단 069에서 절편이 생기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죠. 3차 함수 그리시는데 이제 여러분들 3차 함수 그림적 특성은 좀 아시니까 올려서 극대 찍고요. 극대에서 좀 완만하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그지?
너무 굴곡이 없다. 되죠? 되죠? 자, 만약에 t는 0과 6 사이에 있으니까 이제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돼. 극단적으로 t가 좀 짧아. 그럼 gx는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겨요. 맞아요? 그럼 g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은 얼만큼? 이만큼. 그죠? 근데 우리는 면적을 어떻게 만들고 싶어? 최대. t를 좀 오른쪽으로 넘겨볼 거야. 자, 여기까지 왔다 쳐봐. 극대까지. 그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잘라 먹어요. 맞아요? 아직은 3차 함수가 조금 더 영역을 더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t를 점점 가지고 오다가 t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면적이 최대가 될까?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 우리 알고 있죠, 지금. 그쵸?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지점까지 3차 함수 타고 오다가 여기서부터 직선이 뻗어나가면 면적이 최대 아니겠어요? 맞죠?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힌트 찾는 문제는 수두룩 할 거야. 내 말 이해돼요? 자, 여기 T점의 기하적 성질이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끝났어요. 이 t를 그냥 찾을 수가 있어요. f't는 1. 됐어요? 미분합시다. 미분 그대로,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 그죠? 요게 도함수야. 그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x를 찾는 거지. 되시겠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x값을 찾는 거야. 쌤 이해되고 있니? 원래 기울기에 대한 힌트가 주어지면 접점 좌표 저렇게 찾잖아. 그치? 자, 양변에 9 곱해서 넘기고 전개축. 자, 영리하게 x제곱, x제곱, x제곱이 3x제곱. 자, 1차항 보자. 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x에서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0x예요. 그죠? 자, 상수항 봅시다. 6, 9, 54고 뒤에는 상수항이 없어요. 자, 마이너스 9 가지고 오면 플러스 9여서 얘가 63으로 변해. 자, 3으로 나눠줄게. 그럼 3, 7에 21이죠. 맞아요? 그럼 x값이 몇? 3하고 7. 왜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이 두 개거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7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너네 이것도 한번 대답해봐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 지점을 찾았더니 여기가 3하고 여기가 7이었잖아. 맞아?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지, 그지? 이 3차 함수의 대칭의 중심이 되는 이 변곡점이라고 불리던 점, 여기 x값 몇일까? 그렇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뭐 지금 이 문제는 필요 없지만 어쨌든 3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가 봐. 노란색으로 그릴게. 3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가 봐요. 이제 우린 요 면적 찾을 거예요. 알겠죠? 근데 면적도 조금 창의적으로 찾아야 돼. 무조건 적분하는 게 아니고, 얘들아 0부터 3까지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0부터 3까지는 적분을 해야 돼요. 그쵸? 근데 3부터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내려오는 동안은 이 넓이가 무슨 삼각형이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왜냐면 기울기 1짜리라서 이런 데가 45도거든. 그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요 길이만 알아내면 요 길이가 나오고 넓이가 구해진단 말이지. 그래서 3 넣어서 y값을 구해줄 거야. 여기 봐.
그럼 요게 이렇게 지워지고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어가지고 높이가 6이네. 그죠? 그럼 요 밑변도 6이겠죠? 그래서 넓이가 18입니다. 18. 이렇게 계산이 끝나요. 되세요? 되세요? 계산 갑시다. 자, 계산이요. 3 들어가면 4분의 81. 3 들어가면 27 곱하기 5니까 27 곱하기 5면은 135인가? 그 다음에 3 들어가면은 9 곱하기 27이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얘가 마이너스 5 곱하기 27이고 여기에 3 들어가면 27 곱하기 9니까 27이 총 몇 개? 9개고 마이너스 5개니까 4개야. 그럼 108이에요. 여기다 9분의 1 하시면 되지. 자, 이렇게 곱해주면 4분의 9. 이렇게 곱해주면 12. 여기다가 18 더하시는 거니까 답은 30 플러스 4분의 9. 그럼 이게 4분의 120이죠? 4분의 129가 답입니다. 제발. 3번. 됐어요? 자, 그림으로 푸는 거야. 함수 심화 문제는 힌트를 항상 그림으로 하나 찾게 돼 있어요. 됐죠? 아주 잔인한 문제는 아니잖아, 그치? 너무 쉬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이런 스타일. 넘겨요. 오늘 8번까지가 숙제였죠? 우리 9번까지는 같이 합시다. 자, 8번 여러분 푸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쉬워, 얘들아. 봐봐. 내가 또 스타트는 잡아줄게.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어삼시사에서 풀었던 문제나 수능 특강에서 풀었던 귀납법에 비하면 훨씬 큐트한 문제들이야. 물론 문제가 조금 더 쉬워지려면은 n이 홀수인 경우, n이 짝수인 경우 이렇게 돼 있으면 좀 쉽긴 한데 이제는 an이 홀수인 경우, an이 짝수인 경우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부터 4번까지 가는 거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1번 추론해놓고 2번, 4번 추론해가면서 푸시면 되는데요. A1을 A라고 놓고 케이스를 처음에 두 개로 나눠요. A가 홀수일 때랑 A가 짝수일 때랑 이렇게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A4랑 A2를 추론하면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A3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A4가 달라질 거 아니야. A3를 잡아놓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냥 정방향 추론하는 게 낫습니다. 케이스가 좀 많아질지언정. 알겠죠? 해보세요. 조금만 써봐. 한 A1, A2, A3 정도까지 추론해봐요. 정방향 추론이랑 역방향 추론이 있다 그랬잖아요. 둘 다 해봅시다. 자, 초항을 A라고 잡아놓고 케이스를 이렇게 가져갈게요. A가 홀수인 경우랑 A가 짝수인 경우랑. 자, 그럼 이제 A2를 구할 때 A가 홀수인 경우, 즉 초항이 홀수인 경우엔 플러스 1에서 A2를 만드는 거야,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1이야. 물어보자. A가 홀수였어. 홀수에다 1을 더했어. 그럼 이거 무조건 뭐예요? 짝수. 그래서 A3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A 플러스 1, 즉 A2가 홀수다 보니까 A2가 홀수니까 A2가 짝수니까 여기 절반 해가지고 A3를 만드는 거겠지?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1이야. 그죠? 이제 여기서 케이스가 두 개겠죠. 2분의 A 플러스 1이 홀수인 경우랑 2분의 A 플러스 1이 짝수인 경우. 그럼 기억에선 A4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기다 1을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자, 니은에선 A4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얘를 절반해서 A4를 만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2번이랑 4번이랑 더해서 40이라 그랬으니까 요거랑 더해서 40 돼야 돼. 자, 요건 이제 방정식을 풀어야겠지. 그럼 요거 넘어와서 얘 38. 그 다음에 2 곱해주면 2A 플러스 A 플러스 1은 76.
자, 그러면 3A는 75. A 몇이야? 25야. 돼요? 대신 내가 찾은 게 이런데 위배가 안 되는지 봐야 돼. 25면 여기 들어갔을 때 13이니까 괜찮지. 그리고 최초에 가정했던 A가 홀수인 경우에도 위배되지 않죠. 찾은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여기 있는 A2랑 여기 있는 A4랑 더해서 40이 돼야 돼. 자, 양변에 4 곱해주면 5A가 155예요. 그럼 5로 나눠주면 여기서 A 값이 31 나오지. 그럼 처음에 가정했던 A가 홀수인 거엔 위배되지가 않고 31을 여기다가 넣었을 때 32 나누기 2가 16이라서 짝수인 것에도 위배되지 않으니까 얘도 잘 찾은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봐. A가 짝수야. 2나 4나 5나 2나 4나 6이나 8 같은. 그러면 A2는 어떻게 시작하는 거야? 짝수니까 이렇게 나누면서 시작하는 거야. 이제 얘는 벌써 문제가 생겨요. 이거 짝수야, 홀수야? 몰라요. 이게 6 같은 거면 2로 나눴을 때 홀수인데 얘가 8 같은 거면 2로 나눴을 때 4거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개로 갑니다. 2분의 A가 홀일 때랑 2분의 A가 짝일 때랑. 자, 2분의 A가 홀수면 A3를 만들 때 저 위에 있는 규칙으로 2분의 A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선 4분의 A가 되겠지. 근데 2분의 A가 홀수라는 가정인데 거기다 1을 더해놨으면 얘는 무조건 짝수거든? 그래서 A4는 절반하면 돼. 이해되세요? 그럼 요거랑 더해가지고 40이 돼야 되는 거지. 자, 양변에 4 곱해주면 3A가 158이야. 그럼 여기선 A가 자연수가 안 되죠? 그래서 탈락. 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선 또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애초에 시작기 8 같은 거면은 이거 2로 나눴을 때도 짝수여가지고 4고, 그 다음에 요거 짝수여서 또 나누야가 돼가지고 2거든? 그쵸? 근데 얘는 홀수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4 같은 걸로 시작하면 처음에 4, 2, 1이어서 얘가 홀수일 수도 있어. 자, 그럼 여기서 A4는 4분의 A 플러스 1이고 여기서 A4는 8분의 A야. 그럼 여기선 2분의 A랑 8분의 A가 더해져가지고 40이 돼야 돼요. 맞죠? 그러면 양변에 8을 곱해서 4A 플러스 A는 320. 그럼 5A가 320이어서 A는 64. 돼요? 64면 될 것 같아, 이거. 64면 32, 16, 8 해가지고 40 된다, 그치? 그래서 요것도 가능한 A 값이고. 자, 요거 해볼게. 4분의 A 플러스 1이랑 얘랑 더해가지고 40 되게. 4 곱해주고 넘어가면 3A는 156. 그럼 요것도 3으로 나눴을 때 A가 자연수가 안 나오죠. 52. 그지? 그럼 봐봐. 이 52가 여기에 위배되지 않고, 그 다음에 50 여기다 넣으면 26이니까 위배되지 않고, 그 다음에 26을 또 2로 나누면 13이어서 위배되지 않으니까 이것도 되는 A 값이에요. 다 찾았어. 25, 31, 52, 64 더해주면 6 더하기 6이니까 12에다가 5 더하기 5, 17. 답이 1번이네. 됐어? 됐어?
얘들아 이게 운이 나빴으면은 길이 총 8개였을 거야. 1번이 2개로 뜯어지고 2번이 2개로 뜯어지고 3번이 2개로 뜯어져서 A4가 총 8개 나올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뭔가 홀수에다가 플러스 1 하면 짝수가 되는 상황이 확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경우는 한 5개밖에 없었습니다. 돼요? 이러고 역추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서연이는 가고 마지막 풀이는 집에서 봐. 역추적으로 해볼게. (4번부터) 해볼게요. 4번부터 그러면 4번 가지고 이제 3번을 추론하겠다는 얘기거든. (4번) 가지고 3번을 추론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4번은 3번이 홀수냐 짝수냐에 의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맞죠? 3번이 홀수면 플러스 1에서 만드는 거고 3번이 짝수면 이걸 절반에서 제일 만드는 거야. 이해되고 있어요? 이해되고 있죠? 자기가 암산이 좀 빠르거나 이 정화식 자체가 간단하면 이거 그냥 안 건드리고 풀어도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암산이 좀 느리거나 점화식이 좀 복잡하면 이걸 AN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 놓고 푸는 게 좋아. AN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언제? AN이 홀수일 때. 자, 밑에서는 AN은 2AN 플러스 1. 언제? AN이 짝수일 때. 자, 여기다가 2배에서 전항을 만들거나 그죠? 얘가 짝수일 때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전항에다가 1을 빼서 다음항에서 1을 빼가지고 전항을 만들거나 언제? K-1이 홀수일 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해되고 있어? 오케이. 자, 여기서 또 길 2개지. 자, 만약에 얘가 짝수였어. 그럼 요거 2배 하면 돼. 근데 만약에 얘가 홀수였어. 그럼 여기서 1 빼가지고 이거 만드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1 더해서 이거 만드는 거니까. 그지? 되세요?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짝수였어. 그럼 요거 2배에서 만드는 거야. 얘가 만약에 홀수였어. 그럼 여기서 1 빼가지고 만드는 거야. 근데 보시면 벌써 위배가 돼요. K-2가 홀수인데 K-1이 홀수일 수 있니?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 마지막 길은 지웁니다. 되세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A2랑 A4랑 더해서 몇? 40. 끝이야. 이거랑 더해서 40이야. 그럼 K8이에요. 그럼 여기서 A1으로 가능한 건 2배에서 만들거나 빼기 1에서 만들거나 훨씬 빠르지. 그치? 대신 위에 있는 규칙은 얘가 짝수인지 확인해야 되고 밑에 있는 규칙은 얘가 홀수인지 확인을 해야 돼. 되고 있어? 그 다음 요거는 이렇게 더해가지고 40이잖아. 그럼 3K는 41. 그럼 K 값이 자연수가 안 나오죠. 이거 안 되고. 그 다음에 2K-2랑 K랑 더해서 40 되게. 그럼 여기서 K 14죠. 그러면은 14 넣었을 때 이거 짝수니까 위배 안 되고 14 넣었을 때 이거 홀수니까 위배 안 되고. 오케이. 그럼 K가 14면 이게 13이고 곱하기 2에서 얘가 26이거든. 그럼 여기서 A1 만드는 방법은 얘를 2배에서 52로 만들던가 여기서 빼기 1을 해서 25로 만드는 거지. 맞아요? 그럼 아까 구했던 4개 다 나왔죠.
맞아? 역방향 추론이 처음 세팅이 좀 힘들 수는 있으나 훨씬 빨리 풀리고요. 내가 언제 정방향 추론하는 거고 언제 역방향 추론하는 거라 그랬어. 이렇게 뒷탕이 뭔가 상수로 딱 떨어지면 뒷탕이 상수로 나오면 역방향 추론이 쉬운 경우가 더 많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 좀 불편해 하지 애들이. 정방향보다. 근데 케이스가 훨씬 적어. 얘는 이해돼? 이것도 귀납법 중에서는 난이도가 낮은 편. 이것도 낮은 편이야. 돼? 그래서 내 추천은 있잖아. 만약에 15번이나 14번, 21번이나 22번에 귀납법 문제가 나와 6모 때 그러면 접어. 접거나 체크해놨다가 맨 마지막에 풀 거 없을 때 그거를 시간을 투자해서 푸는 거야. 알겠지? 근데 만약에 10번이나 11번, 20번 같은데 이런 귀납법 문제가 나오면 요 정도 규칙이거나 아니면 아까 했던 규칙이거나 아니면 11번 모음에서 했던 그 4개짜리 규칙 기억나니? 뒤집고 8배하고 뒤집고 8배하고 했던 거? 그런 규칙으로 나올 수 있거든. 그러면 쉬워. 풀만해. 특히 여기 n이 잡혀 있잖아. an 말고. 그럼 무조건 푸는 거야. 알겠죠? 요 정도입니다. 됐어? 할 수 있어. 자, 오늘은 집에 가셔서 10번 모음 15번부터 30번까지 복습하시고요. 11번 모음 15번 복습하시고요. 12번 모음 8번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모음 15번까지 풀어오세요. 요게 숙제야. 복습 잘하고 여기 7개 더 풀어오고. 알겠지? 수고했습니다.